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석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뀐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 측은 전반적인 탄핵 소추 내용은 증명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헌재에서 진실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인지 인원인지 곽 전 사령관 진술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어젯밤 변론 기일이 모두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겁니다. 그 인원이라는 말을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으로 이해한 거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어제 정영식 헌법재판관 질문에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단어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면서 국회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맞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했는데 또 이에 대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그렇다고 답하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상황을 고려할 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도 인원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표현이 달라진 점을 직접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탄핵 소추 내용은 증명이 됐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진실 공방이 커질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있어서 이렇게 신빙성이 흔들릴 여지는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뭐가 됐든 이 초기 때부터 이제 곽 전 사령관의 입장이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탄핵 소추단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그리고 끄집어내라고 들었다 등 곽 전 사령관의 이제 증언이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입증됐다면서 탄핵 소추 사유가 이제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결국은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서는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이 곽종근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전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 등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이전 사령관과 여전 사령관은 그동안 지난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왔는데요. 검찰은 이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의 블랙박스를 삭제하라 했다. 이렇게 수행 장교에게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또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에 대해서도 주요 정치권 인사 체포조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라고 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을 파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 전반적인 비상계엄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헌법재판소 일정도 알아보죠. 탄핵 심판 변론기일 화요일에 다시 이어지죠. 맞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차 변론 기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우 국가정보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이 신원식 실장의 경우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인데요. 이 중앙선관위 점거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루 전인 오는 10일 월요일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이 재개됩니다. 이미 선고가 한번 연기된 만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헌재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를 향한 이 비판적인 시선 등과 관련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유수입니다.